크기가 같은 6개의 정사각형에 1부터 6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다. 서로 다른 4가지의 색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다음 사용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6개의 정사각형에 색을 칠하는 경우의 수는 4가지의 색을 줬습니다. 스탠다드한 상황이네요. 가 1이 적힌 정사각형과 6이 적힌 정사각형에는 같은 색을 칠한다. 너와 너가 같은 색이라고 합니다. 변을 공유하는 두 정사각형에는 서로 다른 색을 칠한다. 가볼게요. 뭐 빨주노초라고 합시다. 빨 이렇게 잡는 게 4 곱하기죠. 그 다음 여기부터 칠해야겠죠. 여기 주황색을 칠했다 쳐보자. 곱하기 몇이야? 3이에요. 그럼 여기 무슨 색을 칠해요? 빨주 다 빼야 되죠. 뭐 노란색? 2 곱하기. 그럼 여기는? 2 곱하기. 여기는? 2 곱하기. 끝났네. 졸래 쉽죠? 답은? 그럼 끝난 거예요? 3번. 끝이에요. 생각이 많았죠? 네. 어디부터 칠했니? 저 똑같이 했는데 그 케이스를 두 개로 나눠서 풀었어요. 케이스를 나누게 된 이유가 뭐야? 1이랑 5랑 같을 경우랑 다를 경우. 근데 얘랑 얘랑 같았잖아. 그럼 여기에 이 색이 등장할 수 없지. 그렇죠. 이유 없이 나눴죠. 다음 48. 출발점에 말을 놓고 주사위를 던져 나온 눈의 수만큼 말을 이동시켜 20번 칸에 도착하면 끝나게 되는 게임이 있다. 그림과 같이 게임판에는 1부터 20번까지의 숫자가 차례대로 적혀 있고 5번이나 15번 칸에 말이 도착하면 게임판의 게임 규칙에 따르기로 한다. 혼자 게임할 때 외롭노. 주사위를 3번 던져 게임이 끝나는 경우의 수는 3번 안에 끝내야 되네. 원래 이 문제 오류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주사위가 눈이 어떻게 구성된 주사위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그 주사위라고 생각합시다. 가보자. 5번 칸. 여기 도착하면 뒤로 2칸 이동해라. 15번 칸. 너는 20번으로 이동해라. 근데 3번 던진다 했잖아. 맞죠? 3번 다 6 나오면 몇 가지 가요? 18가지. 여기까지밖에 못 가죠. 도착을 못 한다는 거 아니니? 그럼 어디에 도착해야 된다는 거야? 20. 여기. 여기가 우리의 도착 지점이라는 거야. 이해됐지? 그냥 갈 수는 없는 거잖아. 얘를 안 가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1부터 6까지 있는 주사위를 3번 던져서 어디까지? 15까지 간다. 근데 얘가 뒤로 2칸 이동해야 되잖아. 그럼 3에서 15까지 갈 수 있어 없어? 있죠. 따라서 우리는 케이스를 2가지로 나눠야 돼요. 첫 번째, 첫 시도에 5가 나온 경우와 첫 시도에 5가 나오지 않은 경우로 나눠야 돼요. 첫 시도에 5가 나오면 이 케이스 한 가지죠. 네. 66. 그렇지, 66 나와야 돼요. 다음 이 친구는 첫 시도에 5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가는 방법은 몇 가지예요? 15까지 가야 된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15를 이렇게 나누라는 거잖아. 6 더하기 6 더하기 3이거나 6 더하기 5 더하기 4이거나 또 6 더하기 4 더하기 5는 얘랑 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5 더하기 5 더하기 5 이렇게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 친구는 이렇게 해도 돼. 3C 처음에 3을 가냐? 두 번째에 3을 가냐? 세 번째에 3을 가냐로 나누면 되죠. 이거 3가지죠. 그럼 얘는 3팩토리얼이죠. 3개를 1열로 나열하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 5가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빼기 1 해줘야겠다. 빼기 처음에 5가 나온 케이스 2팩토리얼을 빼줘야겠죠. 얘는 4죠. 따라오니? 얘는 안 된다 이거죠. 무조건 처음에 5를 가게 되잖아.
그러면 1 더하기 3 더하기 4, 8 이렇게 되네. 답은 3번. 이 경우의 수 순열과 조합에서 문제 풀 때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 2차 방정식이나 이런 우리가 지금까지 풀어왔던 단원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못 풀겠으면 답이 안 나와요. 보통 오답이 나온다기보다 답이 안 나와서 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순열과 조합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답이 나온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 무조건 내가 틀려도 어떠한 값이 도출돼요. 그게 틀리냐 마냐 결정하는 건 이제 나중 일이고, 그래서 순열과 조합 문제를 풀 때는 몰라서 별표 치는 건 괜찮아. 근데 해봐서 틀리면 안 되는 거야. 이해돼? 풀어놓고 틀렸어. 이게 더 심각해. 여기는 반대지. 앞에 2차 함수나 뭐 여러 가지 방정식,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풀었는데 답이 틀렸어? 괜찮아. 여기 풀었는데 답이 틀렸는데 그냥 찍고 빗금 치는 게 가장 최악이다 라는 걸 생각해 주세요. 아까 봤는데 동그라미가 많더라고. 그런 상황을 계속 만들면 됩니다. 50번. 동전 한 개를 던져 앞면이 나면 head, 뒷면이 나면 tail로 나타내자. 동전 한 개를 6번 던져서 ht, ht, tt 이런 것과 같이 h 바로 다음에 t가 나오는 경우가 2번만 나타나라. 그러면 ht와 ht를 하나로 바라보면 좀 편하겠네. 됐니? 근데 6번 던진다며. 그럼 여기서 몇 개가 더 추가되는 거야? 2개가 더 추가되는 거야. 그럼 그 추가되는 게 HH냐, HT냐, TT냐 이걸로 구분하면 되겠네요. 자, 우리 지금 조건이 딱 하나지 뭐야? H 다음에 T가 나오는 경우가 2번만 나타나라는 거야. 더 이상 나타나지 말라는 거지. 그러면 이 친구는 더 이상 나타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이 친구는요? 없어요. 얘는요? 얘는 있죠. 그러니까 이것만 조심하면 되는 거야. 이 친구는 HT, HT, H라는 각 총 4개 공을 일렬로 나열하면 그만인 거 아니야? 그럼 케이스 몇 개 나와? 4팩토리얼? 같은 거 있잖아. 이거 사실 이 유형은 이제 순열과 조합 그리고 계승을 배우고 나서 하는 것이 좋은데 얘는 4C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4개의 자리가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H가 들어갈 자리 2개를 선정해 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들어갔다면 나머지에는 HT, HT 넣으면 된다. 이런 얘기죠. 따라왔니? 그럼 얘는? 똑같아. 얘는요? 얘는 이런 거잖아. A, A, B, C라는 공이 이렇게 있는 거야. 얘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잖아. 이해돼? 따라하고 있어? 이거 어떻게 일렬로 나열하지?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따 배울 거예요. 일단 너를 1, 2라고 생각해요. 다른 거라고 생각해. 그럼 이거 일렬로 나열하는 게 경우의 수가 몇이야? 4 팩토리얼이에요. 다 다르다고 가정하면 정신 차려. 근데 이 중에서 나열했을 때 예를 들면 B, A1, A2, C가 있으면 B, A2, A1, C도 이거 같은 경우잖아. 얘네들이 똑같은 거니까 지우고 나면 똑같단 말이야. 그러면 같은 건데 중복해서 몇 번 세게 되는 거야? 2번 세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2로 나누는 거야. 그래서 얘는 12가 돼 이렇게. 그래서 6, 12해서 24 이렇게 나오니? 근데 이 친구에서 문제가 하나 생기는 게 있어. 뭐야? HT 케이스가 3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이해하지? 얘네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잖아. 응? TH로만 나와야 돼. 아니지. TH로 안 나와도 돼. HT 이렇게 나와도 되는 거야. 이렇게 나와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건 얘네가 HT로 하나로 묶여 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런 케이스가 여기서 몇 번 등장했을까를 생각해 보라는 거지. 몇 번 등장했을까? 9번. 9번? 어떻게 9번이야?
그러니까 얘네가 이렇게 묶여 있다고 쳐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야? 이거잖아, 이거. 이게 몇 번 나왔냐는 거야. 이렇게 셀 때. 이 12번 중에서 이게 몇 번 나왔냐는 거야. 이 H와 T가 묶여서 여기 들어가는 경우 한 번, 여기 들어간 경우 한 번, 여기 들어간 경우 한 번이지. 그러니까 3번인 거야. 얘는 4팩토리얼을 2로 나눠서 3을 뺀 거야. 9죠. 이렇게. 다음 몇 번이야? 2번이에요. 미리 어느 정도 경험해 보라고 과제에 넣었습니다. 이거는 오늘 배우고 나면 훨씬 더 잘 풀 수 있게 됩니다. 이 순혈과 조합을 남학생이랑 여학생 중에 누가 더 잘하는 줄 알아? 여학생이 훨씬 잘해. 꼼꼼한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치부와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꼭 연습이 많이 필요해. 자, 이제 나가 볼게요. 순혈과 조합입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잠깐 이야기하고 갈게. 여기서 꼭 머릿속에 새겨야 하는 생각의 흐름이 있었어요. 첫 번째, 무조건 모든 문제는 수영도에서 시작하라. 근데 여기서 케이스를 나눠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건 합의 법칙에 해당하고 같은 경우가 계속 나오면 곱의 법칙을 사용해도 괜찮다. 그래서 얘네 둘은 절대 병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직렬적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 근데 곱의 법칙이 반복되면 어떤 규칙을 가지면 또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순혈과 조합이다. 한 가지 더, 계승도 있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 또 반복되면 분할, 분배라는 시스템도 있다. 그래서 순혈과 조합을 잘한다는 건 뭐야? 어떤 유형을 만났을 때 그 유형이 어느 법칙에 해당하는지를 외우는 것 자체가 실력이 된다. 따라서 유형이 곧 개념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가볼게요. 첫 번째로 배울 것은 계승입니다. 계승. 영어로 뭐라고 부르죠? 영어로 팩토리얼이라고 부르죠. 정의가 뭡니까? 예를 들면 A, B, C, D라는 4개의 문자가 있어요. 이 4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에 해당하는 거죠. 서로 다른 N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예요. 서로 다른 N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그걸 우리는 계승 또는 팩토리얼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걸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뭐가 돼? 그럼 박스가 4개 있다 생각하는 거야. 그럼 여기는 4개 중 하나를 나열하겠죠? 그럼 경우의 수가 4고요. 그 다음 여기는 경우의 수가 3이죠. 얘네 둘이 곱해요, 더해요? 곱하죠. 왜? 연달아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 친구도 어디서 온 거야? 합의 법칙에서 온 거야. 수영도도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 A, B, C, D 이게 첫 자리. 그다음 두 번째 자리는 B, C, D. 얘도 해보면 A, C, D 3가지씩 나오니까 다 3가지야? 그럼 곱하자. 이렇게 되는 거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N 팩토리얼은 뭐가 돼요?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쭈르르르륵 어디까지 곱해요? 3, 2, 1까지 곱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1팩토리얼은 몇입니까? 1입니다. 2팩토리얼은요? 2입니다. 3팩토리얼은요? 6이고요. 4팩토리얼은요? 24고요. 5팩토리얼은요? 120이고요. 6팩토리얼은요? 720입니다. 7팩토리얼은요? 4,900, 4,540이요. 응?
5040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의 교육 과정은 팩토리얼을 몇 가지 그 정확한 값을 알고 있길 바랍니까? 몇 가지? 10팩토리얼? 10팩토리얼까지 계산을 원할까? 우리에게 계산하길 원하는 것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알겠죠? 6팩토리얼까지는 외우고 있길 바래요. 7팩토리얼은 여기다 7 곱해서 쓸 경우도 가끔 있으나 거의 우리에게 원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경계예요. 다음 순열입니다. 순열은 영어로 뭘까요? 얘를 뭐라고 부르죠? 4팩토리얼이라고 부르고 4의 계승이라고도 불러요. 근데 흔히 뭐라고 불러? 4팩이라고 많이 부르죠. 그럼 이 친구는? 오, 알고 있네. permutation 그렇죠. 오, 나이스. permutation이에요. permutation. 그럼 얘는 정의가 뭐예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n개에서 얼개를 뽑아 나열하는 게 나열? 하지 않는 경우. 나열 그거는 1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예요. 별거 같다 지랄이야?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기호로 뭐라 표현해? N, P, R이라고 표현하죠. 그럼 이 친구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나? 라고 하면 5개의 A, B, C, D가 있어. 여기서 3개를 뽑아 1렬로 나열하래. 그러면 첫 번째 누구 뽑을 수 있어? 5개. 5개 뽑을 수 있어. 그 다음은 4개. 4개, 그 다음은 3개. 그래서 순열은 팩토리얼을 하다 마는 느낌이 되는 거죠. 하다 마는 느낌.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돼요?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쭉 몇 개를 곱하게 돼? r개를 곱하게 되죠. r개. 그러면 얘가 몇 번째야? 첫 번째. 얘가 두 번째야. 두 번째는 마이너스 몇 해? 1. 세 번째는 마이너스 2. 그러면 마지막 r번째는 뭘 빼? r-1을 빼는 거야.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r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근데 이 순열을 연산하는 방법이 마치 누구와 흡사해? 계승과 흡사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 순열을 계승으로 공식화하는 것도 외워놔야 돼. 기본이 뭐예요? 기본이 되는 것이 n 팩토리얼이에요. 근데 이 뒤에 자취를 감춘 친구가 있잖아. 곱하기 몇이야 원래? n-r 부터 어디까지? 1까지잖아. 이 친구를 뭐라고 불러도 돼? 무슨 팩토리얼? 얘네가 무슨 팩토리얼이야? n-r부터 1까지 곱했잖아. 그럼 얘 몇 팩토리얼이야? 6부터 1까지 곱한 거 몇 팩토리얼이야? 6팩토리얼이야. n-r부터 1까지 곱한 거 몇 팩토리얼이야? 자, 얼 팩토리얼. 자, 잘 들어봐. 7팩토리얼이 뭐야? 7부터 1까지 곱한 거지. 8팩토리얼이 뭐야? 8부터 1까지 곱한 거지. 그럼 n-r부터 1까지 곱한 건 몇 팩토리얼이야? 7부터 1까지 곱한 건 7팩토리얼이야. n-. 그래, n-r 팩토리얼이지. 얘로 나눠주면 이게 npr이다 라는 거죠. 이해니? 자, 그러면 5p2는 몇이야? 5, 4, 20이야. 그럼 5p3은 몇이야?
60이야. 5p4는 몇이야? 120이야. 5p5는 몇이야? 120이야. 자, 얘를 연산할 때는 어떻게 연산해? 5랑 4를 그치? 얘를 연산하는 방법은 5, 4도 있어. 근데 우리 5팩토리얼을 외우지 않아? 그러니까 120을 뭘로 나누는 거야? 얘로 나눠서 계산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여기까지는 5, 4, 20이 쉬워요. 그렇죠? 근데 얘는 어때요? 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으로 계산하는 거 적절하지 않아요. 얘는 120을 2로 나누는 거예요. 알겠니? 알겠어? 7p는 어떻게 계산해요? 7팩토리얼을 외우나요? 우리 7팩토리얼 외워요? 안 외우죠. 여기서부턴 단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76. 근데 이 앞이 몇 이하? 몇 이하? 6 이하면 팩토리얼을 충분히 이용해서 계산하는 것이 실수가 없는 방법입니다. 근데 만약에 6p 이렇게 시작했어. 그럼 여기가 4야. 그럼 얘는 어때? 120을 2팩으로 나눠서 계산하는 거야. 720을 미안해. 근데 6p2 얘는 어떻게 해? 굳이 720을 4팩토리얼로 나눠야 돼? 그거보단 6, 5, 30이 빠르다는 거지. 그 심리적인 한계가 정확히 맞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쩔 땐 이렇게 계산하고 어쩔 땐 이렇게 계산하는 게 틀린 게 아니라 정확히 맞아 들어가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 이렇게 계산해야 될 때가 있고 이렇게 계산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야. 항상 혼용해서 쓸 줄 알아야 합니다. 대충 들으면 안 돼. 다음, 순열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배울 시간이에요. 순열에는 어떤 성질이 있을까요? 첫 번째, NP0이에요. 그럼 몇일까요? 1이요. 왜요? 아, 왜 1이죠? 1이 아닌 것 같아요. 수학은 항상 내가 배운 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배운 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NP0은 R이 몇이에요? 0이요. 그럼 뭐가 돼요? 분모가? 0이요. 분모가 뭐가 돼요? 뭐예요? R이 몇이라고요? 0이요. R이 0이면 얘 뭐가 돼요? 엠팩이요. n팩분의 n팩은 몇이에요? 1이요. 1입니다. 됐니? 그리고 직관적으로 생각해봐도 서로 다른 n개에서 아무것도 안 뽑고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몇이에요? 쌤, 그런 상황은 일어나지 않아요가 아니라 그런 상황 하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다음, npn은 몇이에요? 0이요. 봐봐. 쌤이 정훈이 눈을 봤을 때 정훈이 눈이 여기 있을, 얘를 물어보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로 가야죠. 수학은 항상 내가 배운 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R이 몇이에요? N이요. N이죠. 그럼 R 자리에 N을 넣어봐요. 분모가 뭐가 돼요? 1이요. 분모가 뭐가 돼요? 분모가요. 0팩이요. 0 팩토리얼이 되죠. 0 팩토리얼이 몇이죠? 1이요. 왜요? 팩토리얼 0 팩토리얼이 1인 이유가 뭐예요? 여기다 0 넣어요? 우리? 안 넣잖아. 여기서 n은 1 이상의 자연수예요. 여기서의 n과 r은 뭐예요? 자연수예요. 그것도 r은 항상 n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요. 맞죠? 0 팩토리얼이 1인 이유가 뭐예요? 항상 근본을 확실하게 합시다. 0 팩토리얼이 1인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외우는 거예요. 왜를 배우지 않는다는 거야. 씨발 없는 걸 왜 물어봐? 없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지. 0 팩토리얼이 1이다가 봐봐. 이건 따지고 보면 누구의 성질이야? 계승의 성질 아니야? 근데 왜 순열의 성질에서 나오는 거야? 얘를 이야기하다 보면 얘가 얘기돼야 되기 때문이야.
이 친구를 이야기할 때 분모에 뭐가 나와? 0팩토리얼이 나오는 거야. 근데 0팩토리얼 분의 n팩토리얼이 나오는데 이거 생각해보면 서로 다른 n개에서 n개를 뽑아. 이 경우가 몇 개야? 다 뽑는 거잖아. 하나 아니야? 결국에 이 새끼는 누구랑 같아? n팩토리얼이랑 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분모를 몇으로 하는 게 적당하다? 1이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냐 이거야. 이게 교육과정상 0팩토리얼을 1이라고 주장하는 이유야. 알겠니? 그럼 얘는 누구랑 같다고 생각하면 돼? 1이요. 얘가? 아 n팩. n팩 그렇지. n팩토리얼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따라왔니? 오케이. 자 하나만 더 할게. 이런 경우를 생각해보자. 너네 반 몇 명이 있어? 학교에? 26명이야. 자 26명 중에 정훈이가 한 명 있지? 자 이제 선생님이 여기서 회장 부회장을 뽑고 싶어해. 회장 부회장을 뽑아. 경우의 수가 몇이야? 회장 몇 명 중에 한 명이야? 26명 중에. 부회장은? 이거지. 회장 부회장을 뽑는 경우의 수는 몇이야? 26p 2인 거야. 이해됐어? 이해됐어? 근데 얘랑 한 명 더 뽑아볼게 내가. 총무까지 뽑는다. 그럼 곱하기 몇이야? 24. 즉 26p 3이 된다. 근데 얘를 쌤이 다르게 이야기해볼게. 자, 학교 선생님이 널 존나 편애하는 거야. 널 존나 좋아해. 그래갖고 이 중에서 우리 정훈이는 너무 특별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정훈아 우리 투표하기 전에 너 자리부터 선정하고 시작할게.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 경우를 어떻게 나누는 거냐면 정훈이가 선택되는 경우와 선택받지 못하는 경우로 나누겠다는 거야. 그럼 정훈이가 선택받았어. 그럼 너는 세 자리 중 하나를 들어가겠지. 곱하기 몇이야 그러면? 3이지. 세 개 중에 하나를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야? 나머지 20 몇 명 중에 25명 중에 두 자리를 가지고 투표를 하는 거지. 그리고 정훈이를 선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해봐. 너 이번 선거에서 무조건 나오지 마. 빠져. 라고 하는 경우가 있겠지. 그럼 얘는 20 몇 명이서 5명 중에서 세 자리 두고 다투는 거지. 얘네 둘이 더해주면 얘가 얘랑 같다는 거야. 얘랑 같다는 거야. 되니? 그래서 NPR은 뭐와 같아? 첫 번째 N-1PR이 있어. 이게 뭐야? 정훈이가 참여하지 않는 거야. 그치? 무조건 참여하는 거는 자리 하나 줘. 너부터 정해. 몇 곱하기? n-1p 몇 곱하기? 너 자리 정하는 게 경우의 수 몇? 3 곱하기 여기 3이 어딨어? n 곱하기 N은 전체 학생 수잖아. 봐봐. 얘가 전체 학생이잖아. 그럼 R이 선택받은 거잖아. 얘는 N-1PR이 왜 나온 거야? 정훈이 뺀 모든 학생 중에서 알게 가지고 싸우겠다는 거잖아. 그럼 여기는 정훈이가 직업 하나 선택해. 그게 몇 곱하기야? R 곱하기. 정훈아 생각할 때 내 얘기를 안 듣는 습성이 하나 있거든. 그러면 안 된다. 그 다음 얘는 정훈이가 하나 선택했지. 그럼 몇 명이서? N-1 중에서 몇 개 가지고 선택해 이제? 2개가 뭐냐고. 그러니까 여기서 R-1 그렇지. 이 공식이 성립한다는 거야. 알겠니? 이때 N은 2 이상이고 R은 2 이상이어야 돼요. 1 이상이면 됩니다. 이건 고민해 주시고. 됐나요? 네. 다음입니다. 조합이에요. 조합은 영어로 combination. 자, 조합의 정의가 뭐예요? 서로 다른 n개에서 얼개를 뽑아 알개를
뽑아. 반말한 거야? 나열하는 나열은 되잖아. 뽑는 경우에 써요. 그냥 뽑는 게 조합이에요. 그럼 존나 이상한 생각이 하나 들지 않아? 아니 쌤 씨발 쌤한테 씨발하면 안 되지. 아니 씨발 서로 다른 N개에서 알게 뽑아가지고 일렬로 나열하는 걸 배운 다음에 그냥 뽑기만 하는 걸 배우는 걸 뒤로 하는 이유가 뭐야? 이런 생각 안 들어? 아니 순서상 누굴 먼저 배워야 돼? 조합을 먼저 배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순열은 뭐야? 조합한 다음에 뭐 하는 거야? 나열이 뭐야 이거? 계승이잖아. 순열이라는 것 자체가 조합하고 계승하는 건데 왜 계승과 조합을 먼저 배우고 순열을 배우는 게 아니라 순열을 배운 후에 조합을 배우냐는 거야. 이런 생각 당연히 해볼 만한 거 아니야? 왜 그럴까? 자, 우린 여기서 순열의 포지션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순열 이렇게 쓰세요. 얘는요 개쓰레기 기호예요. 개쓰레기 기호야. 문제를 풀 때 절대까지는 아니고 웬만하면 순열 기호를 사용해서는 안 돼요. 순열 기호는 써먹는 기호가 아니야. 그럼 왜 배우는 거야? 이용하려고 어디에? 조합에 그렇지. 얘를 배우기 위해서 잠깐 거쳐가는 기호에 불과하다는 거야. 이 친구를 배운 이유는 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계승을 배운 이유는 순열을 계승으로 공식화하기 위해서. 전부 다 누굴 위해서야? 조합을 위한 거야. 다 조합으로 가기 위함이다. 알겠니? 그러니까 6P3을 쓰지 말고 뭘 써야 돼? 300분의 6p 봐봐. NPR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뭐해 일단? 뽑지. 그게 뭐야? NCR이잖아.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 뭐해? 4 R개를 일렬로 나열하잖아. NPR이 뭐라고?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 그 R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라는 거야. 이해니? 그래서 NCR은 뭐라고 쓰는 거야 이제? R팩분의 NPR이구나 라고 쓰는 거야. NPR을 쓸 때는 항상 어떻게 써라 이제? 요렇게 서술하도록 해라라는 거야. 정훈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니? 못할 것 같은데? 어려운 얘기야. 잘 들어봐. 잘 들어봐. 자, 아까 쌤이 이야기했던 거 해보자. 회장 26명 중에서 회장, 부회장, 총무를 뽑아볼게. 그럼 이제 이렇게 쓰라는 거야. 총 몇 개를 뽑게 되는 거야? 3개를 뽑는 거야. 그러니까 26C3을 쓰라는 거야. 그 다음 3팩토리얼을 곱하라는 거지. 잘 들어봐. 기억나니? 우리 부등식에서 이 부등호를 쓸지 이 부등호를 쓸지 절대 고민하지 말라 그랬어. 둘 중에 고민하는 게 아니라 부등호를 갈긴 다음 등호를 넣을지 말지 고민하라고 했지. 맞아? 여기도 마찬가지야. 봐봐. 절대 순열 써야 되나 조합 써야 되나 개 거지 같은 생각이야. 절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알겠어? 조합을 한 다음 어떻게 나열하지? 이렇게 판단해야 된다는 거야. 조합한 다음 어떻게 나열하지? 이런 식으로 사고해야 돼요, 항상. 근데 이 조합은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해도 되냐? 선택이라고 해도 되죠. 순열과 조합은 항상 선택 and 나열이에요. 선택 and 나열. 절대 어떤 문제를 풀 때 순열을 써야 돼, 조합을 써야 돼?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정확히 이 논리죠.
순열이든 조합이든 둘 다 뭐가 포함되어 있어? 조합이 포함되어 있어. 근데 이걸 갈기지 않고 갈겨놓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꾸 여기서 나열까지 해말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 알겠지? 쌤 이거 풀이과정 보고 하나하나 다 조질 거야. 절대 이렇게 풀이과정이 나열되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쌤이 6P3이 나온다고 엄청 뭐라 하진 않아. 근데 이게 나오는 과정에 6C3 곱하기 3 팩토리얼이 머릿속에 이렇게 스쳐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둘이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스쳐왔어야 됐다는 거지. 중요한 얘기예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럼 계산 한번 해볼게요. 6C2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라는 거예요? 뭐 분해? 2팩토리얼 분해. 분자는 6P2다. 6P가 뭐야? 6 곱하기 5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어때? 분자에는 6부터 2개 곱해라. 분모에는 1부터 2개 곱해라. 이렇게 생각하면 쉬운 거지. 8C3이야. 그럼 분자는 8부터 3개 곱해라. 분모는 1부터 3개 곱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다. 그게 이 친구야. 근데 어떻게도 쓸 수 있어? MPR을 계승으로 쓰는 방법을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럼 분모에 뭘 쓰는 거야? R팩 곱하기 M-R 팩토리얼. 분자에는 N 팩토리얼.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지.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자, 그럼 7C3이란 친구 한번 볼게요. 이 친구를 계산하는 방법은 첫 번째 7 곱하기 6 곱하기 5를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눈다라는 방법이 있는 것이고, 혹은 이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7 팩토리얼을 뭘로 나눠요? 봐봐. 3 팩토리얼과 7-3 4 팩토리얼로 나누는 방법이 있다는 거야. 근데 이때 이 친구가 의미하는 게 뭐야? 얘라는 거지. 이해했니? 이해했어? 네. 아, 네. 7팩에서 4팩을 나눈 게 얘 아니냐는 거야. 이게 뭐야? 7C3 아니냐는 거야. 이렇게. 7P3. 미안해. 이거다 이거야. 따라왔지? 그럼 봐봐. 이런 것도 생각해보자. 7C2를 떠올려보면 넌 7팩토리얼을 뭘로 나눈 거야? 2팩토리얼과 5팩토리얼로 나눈 거지. 근데 너는 곱셈의 교환 법칙 때문에 이렇게 써도 되지 않니? 이렇게 둘이 위치 바꿔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상관 있어? 상관없지? 그러면 얘는 뭐라고도 쓸 수 있는 거야? 7CO 라고도 쓸 수 있지 않니? 이해돼? NCR을 써봐. 얘는 몇 팩토리얼을? 분자의 몇 팩토리얼? N 팩토리얼이야. 익숙해져. 그냥 대충 문제 푸는 것만 계속 반복하면 실력이 안 늘어. NCR이 뭐와 같다고? 기본적으로 뭐와 같아? 미안해. 여기부터 가자. MPR이 뭐와 같아? NCR 곱하기 R 팩토리얼. 보지 말고 해봐. 그러면 NCR은 뭐야? 여긴 봐도 돼. 여길 보지 말라는 거야. NCR은 다시 MPR이 뭐야?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 그 R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잖아. 맞아? 다시 해봐. 정원이가 얘기해봐. MPR이 뭐라고? MPR이 그 뽑아서 나열하기.
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내 말을 들어. 집중해. NPR이 뭐냐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 그 r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야.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 그 r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NPR이라고 부른다고. NPR이 뭐라고?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 그 r개를 일렬로 뭐? 나열하는 경우의 수라고. 다시 뭐라고? n개에서 r개를 뽑아. 맞지? 그게 뭐야? NCR이야. 그 다음 뭐 하라고? 그 r개를 일렬로 나열하라고. 맞지? 얘는 얘 곱하기 얘라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 NCR은 뭐라고 할 수 있어? R팩분의 NPR이라고 쓸 수 있다는 거야. 근데 NPR은 팩토리얼로 나타내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이거 봐봐. 정훈이가 공통수학 원 몇 번 했어? 엄청 많이 했지. 근데 지금 이걸 모르는 거야. 오해하면 안 돼. 봐봐. 중요한 얘기야. 문제를 덜 풀어봐서 틀리는 게 아니야. 대충 겉핥기만 하니까 틀리는 거야. 수학은 가장 효율적인 공부법이 전공법이야. 그냥 몸통 박치기 하라고. 개념을 대충 야매로 이해하고 야매로 문제 답을 찾아가는 건 고난도 문제, 변형 문제를 맞추는데 좋은 효율적인 공부법이 절대 아니야. 가장 좋은 방법은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이 개념이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느껴야 돼. 그래야 변형돼도 별반 다르지 않은 문제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알겠어? 지금 정훈이가 처음으로 해야 되는 건 뭐냐? NPR이 뭐야? 라고 하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 그 r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라는 것을 확실하게 암기하는 거. 그리고 그 식을 연산하는 방법이 n부터 연달아 r개를 곱한다 또 있지만 계승을 이용하면 이렇게 표현 가능하다. n-r팩분의 n팩토리얼이다 라는 걸 외워야 돼. 알겠니? 무슨 말하는지 알겠어? 너네 문제 풀 때 순열을 써야 되냐 조합을 써야 되냐 생각하기 전에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야? 순열이 무엇이고 조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시작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순열이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아는데 이따구로 표현되는 건 몰라. 그래놓고 문제를 잘 풀길 바래. 점수를 잘 받길 바래. 불가능하지. 그게 무엇인지를 알고 시작해야지 무조건. 그런 걸 보고 개념 없다고 얘기하는 거야.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알겠지? 다시 NPR은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서 NCR을 해서 그 r개를 일렬로 나타낸다. 일렬로 나열한다. r팩토리얼을 한다. 두 개를 곱하면 얘다 라는 거야. 여기에 써져 있는 건 전부 다 외워야 돼. 이해를 바탕으로. 그럼 NCR은 양변을 얘로 나누면 NCR은 R팩분의 NPR이구나. 근데 NPR이 뭐와 같다? n-r 팩토리얼분의 n 팩토리얼과 같으니 그걸 여기다 작성해주면 뭐라고 쓸 수 있어? r 팩토리얼 곱하기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과 같다는 거야. 이건 다 외워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성질이 나오죠. 첫 번째 성질에 뭐 나와야겠어? NC0과
NCN이 나와야죠. NC형 몇입니까? 1이요. 왜요? N 그러니까 지금 그게 성장이야, 정훈아. 지금 너가 성장하고 있는 거야. 생각하잖아. NC형이 왜 1이죠? 그 고개 들어. N 괜찮아. NC 모르니까 배우는 거야. NC 아래서 NCR에서 집어넣으면 영팩 약분 집어넣으면 뭐가 되는데? 지금 정훈이 머릿속에 있는 게 얘냐고 얘냐고. 1번, 2번. 2번 2번이야. 그럼 여기다 R 자리에 뭐 넣는다고? R 자리에 뭐 넣는다고? 0 넣는다고. 그럼 얘 뭐가 돼? R팩 분의 머리로 계산하지 말고 0을 대입한 걸 그대로 읊으면 돼. 뭐가 돼? R팩 곱하기 0 팩토리얼. 이거 1이라고 생각해서 말 안 하고 있는 거지. 아니야? 모르겠어요. R 자리에 뭘 넣었어? 0이요. 0을 넣었어. R 팩토리얼은 뭐가 돼? 영팩 1이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 0 팩토리얼 1 이거 하지 말고 0 팩토리얼 곱하기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게 다 한국 교육의 폐해야. 아니 얘 좀 그냥 0 팩토리얼이라고 부르면 덧나? 예를 들면 이거야. 3x-2x가 뭐야? 얘를 1x라고 부르면 큰일 나냐? 괜찮다는 거야. 이거 생략하다가 논리를 생각 못할 바에 그냥 한번 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틀릴 바에야 시간 좀 걸리는 게 낫다는 거야. 0 팩토리얼 곱하기 얘는 뭐가 돼? n-0 그렇지 n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야. 그럼 이제 생각하는 거야. 그럼 0 팩토리얼이 뭐야? 0팩토리얼이요. 몇이야? 1이요. 1이야. 그렇지. 그럼 얘는 약분되지? 몇이야? 1이요. 1이다. 예. 그 다음 NCN은 뭐야? R 자리에 N을 넣네? 그럼 얘는 뭐가 돼? N팩 N팩 그다음에 0팩 곱하기 0팩 분의 N팩 N팩. 아까랑 똑같지? 얘도 1이다 이거. 이렇게. 그럼 이제 이건 외우자는 거야 이제. 할 수 있겠어? NC형이 1인 걸 모르는 새끼가 어디 있어? 근데 그걸 증명하라고 하면 못 한다는 거야. 내가 만약에 우리가 장원고잖아? 그냥 외워. 이거 몰라도 돼. 외워. 이러고 말아. 근데 우린 여의도고야. 여의도고는 이런 사소한 것들을 중요하게 여긴단 말이야. 서술형에 이딴 거 내잖아. NC형이 1인 것을 설명해봐. 못 나올 게 아니야 이거.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조심해라. 알겠지? 다음 이제 성질을 한 가지씩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 성질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한 가지가 있어요. 도형인데 바로 파스칼 삼각형이에요. 이 파스칼 삼각형이라는 것은 확률과 통계라는 교재에서 이제 나오는 건데 미리 배워놓으면 좋아서 미리 이야기할게요. 잘 봐봐. 자, 파스칼 삼각형 어떻게 만드냐면 대각선으로 1을 다 써. 이렇게 써. 그 다음에 봐봐. 연결돼 있는 두 친구를 더하면 바로 밑에 너네 사이에 이렇게 수를 쓸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네 둘이 더하면 몇이야? 3. 얘네 둘이 더하면? 3. 둘이 더하면? 4. 6. 4. 이렇게 되니? 그 다음 1 또 써볼게. 여기 몇이 돼? 5. 여기는 10. 5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1C 0이 몇이야? 1C 0이요. R이 0이면 1. 그치? 1C 1은 몇이야? 1이랑 2랑 같으면? 1이요. 1. 2C 0 몇이야? 1이요. 3C 0은?
4C0은? 다 1이지. 2C2는? 2. 3C2는? 3C3은? 몇? 아 6이요.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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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C에는? 아 1이요. 1. 3C3은? 1. 4C4는? 1. 다음 2C1은 몇이야? 2요. 2. 3C1은 몇이야? 3이요. 4C1은 몇이야? 4요. 그래. NC1은 N이야. 그 다음 3C2는 몇이야? 6이요. 6이가 아니라 3이. 3이야. 4C3은 몇이야? 4C3은 아까 했던 거 4C1이요. 몇이야? 4요. 4. 4C2는? 4C는 6이요. 6이야. 0C0은 우리가 배우진 않지만 1이야. 봐봐. 1, 1, 1, 1, 2, 1, 1, 3, 3, 1, 1, 4, 6, 4, 1 이렇게 되지. 얘네가 다 조합으로 이루어진 수라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그럼 이 친구 봐봐. 이제 첫 번째 이거 보여? 대칭인 거 보여? 그래서 NCR은 NCN-R과 같은 거지. 그래서 3C1과 3C2가 같고 4C1과 4C3이 같은 거야. 됐어? 근데 이 성질을 증명할 때 파스칼 삼각형을 그릴 수는 없잖아. 선행 과정이니까. 얘를 증명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거야. 얘네 둘이 위치를 바꿔도 되지 않냐는 거야. 잘 따라와. NCN-R을 공식으로 써볼게. 그러면 N-R팩 분의 N P N-R. 그렇죠. 잘하네. 그럼 얘는 뭔데? 얘가 뭐야? 걔가요. 분자에 뭐 나와야 돼? NPR이 뭐였어? N-R팩 분의 N팩이었어. 그러니까 A에서 얘 빼면 뭐 나와? R이요. R. R팩 분의 N팩 이렇게 되는 거야. 맞니? 따라와. NCR이 뭔데? NCR이요. R팩분의 R팩 분의 NPR. NPR. 그렇지. 잘하고 있어. NPR이 뭐야? NPR이 N-R팩 분의 N팩. 그럼 이거 두 개만 바뀌었지 똑같지 않냐 이거지. 되니? 이제 얘가 성립한다. 이렇게 증명하면 되는 거야. 다음 하나 더 할게. 이 파스칼 삼각형이 어떻게 만들어졌지? 위에 있는 거 두 개 더하면 아래에 있는 거라고 하지 않았니? 네. 그럼 생각해봐. 쭉 내려가서 여기 어딘가에 여기에 NCR이 있어. 잘 봐봐. 여기라고 생각해봐. 얘가 NCR이야. 그럼 얘는 뭐가 돼? 3 얘가 4였잖아. 그치? 4와 3의 차이가 뭐야? 얘는 N 마이너스. 그렇지. 얘도 N-1C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요렇게 보면 얘네가 R 값이 같은 거 보여? 이렇게 R 값이 같다. 보여? 그러면 얘는 몇이 돼? R이 되는 거야. 이해돼? 이렇게 같으니까. 그럼 얘는 여기가 몇이야? R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이해됐니?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 더하면 얘라는 거지. 그래서 NCR은 N-1C R-1 플러스 N-1C R과 같은 거야. 됐어? 왜 그런지는 알겠어? 그럼 외우면 돼. 자, 얘가 누구랑 지금 서열이 같냐면 얘랑 서열이 같다.
얘는 무슨 뜻인지 보자. 자, 반 26명 중에서 의원을 4명 뽑고자 해. 그럼 또 정훈이 짝사랑이 등장했어. 와가지고 정훈아 넌 의원 중 한 명이야. 결정해놓고 간 거야. 비리죠? 결정해놨어. 그러면 25명 중에 몇 명 뽑으면 돼 이제? 24명. 의원이 씨발 25명 중에 24명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정훈이가 이미 선택된 거야. 오케이? 그럼 나머지 25명 중에 몇 명 더 뽑는 거야? 3명 뽑는 거야. 또 정훈아 아쉽게도 너는 의원이 될 수 없어. 결정하고 시작해. 그럼 25명 중에 몇 명 선택하는 거야? 3명이. 정훈이는 선택받지 못해. 그럼 4명 선택하는 거지. 이거 2개 더하면 이게 뭐야? 26명 중에 의원 4명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야. 이거야. 얘랑 거의 똑같지. 같은 논리예요. 되니? 물론 이거 말고도 여기서 다양하게 이제 이야기할 것들이 많아. 근데 그건 확률과 통계에서 배우고 이거 2개가 성립한다는 걸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잠깐 설명했습니다. 파스칼 삼각형은 몰라도 되는 거지요. 여기까지가 계승순열 조합이에요. 혼이 빠졌네? 너무 몰아쳤나? 어려워? 전에도 이거 배울 때 어려웠니? 제가 원래 경우수를 싫어했어요. 근데 그게 너만 그렇지 않아. 세계도 다 마찬가지야. 자, 못한다고 하는 학생들한테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 경우의 수 어려워요 라고 하는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는 이거야. 그 학생들 특징이 뭔 줄 알아? 얘를 방정식, 부등식 함수랑 전혀 다른 학문으로 인식한다는 거야. 절대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야. 잘 봐. NC2라는 친구를 봐봐. 이 친구 식으로 써보자. 뭐라고 쓸래? 2팩분의 NP. 뭐가 되니 그래서? 이것만 하고 쉴 거야. N-2팩 곱하기 N-2팩은 N팩 분의 N팩. 잘 봐. 들어봐. 순열을 계산하는 방법은 몇 가지야? 잘 들어. 최종적으로 예로 푼다가 아니야. 순열을 다루는 방법은 2가지가 있는 거야. 잘 들어야 돼. 정훈아. OP2가 몇이야? 22요. 잘 들어. 정훈아, 너가 지금 얘를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했니? 아니 어떻게 계산했지? 584. 그래, 너 이거 쓰지 않았어? 잘못된 게 아니야. 그게 순열을 다루는 자세는 2가지야. 얘와 얘야. 오케이? 자, 조합을 계산하는 방법은 몇 가지야? 오, 쉣. 2가지야. 이렇게 2가지라고. 이렇게 2가지. 자, 간다. OC2가 몇이야? 10이에요. 아, 20. 얘를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셔요? 이렇게 계산하지 않으십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죠. 맞니? 근데 쌤이 이렇게 물었어. NC2가 뭐야? 라고 물었어. 정훈이 어떻게 하니? 지금 정훈이 봐봐. 정훈이 이렇게 하고 있어. 얘를 마치 얘로 가는 과정에 불과한 새끼로 보고 있어요. 내 말 맞지? 얘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한 번 쓰고
순열 성질, 순열 공식 이용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니야? 맞아? 근데 잘 들어. 너가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야. 왠 줄 알아? 메타인지 활성화시켜 봐봐. 왜 이렇게 하고 있냐면 정훈이는 지금 이 식이 지금 익숙하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정훈이에서 뇌에서는 얘랑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걸 아직까지 계속 머릿속에서 훈련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쌤이 이렇게 묻는다고 해서 이렇게 대답하는 너를 절대 바보 취급하고 싶지 않아. 잘하고 있는 거야. 계속 머릿속으로 훈련하는 거야. 무의식적으로. 괜찮다는 거지. 괜찮다는 거야.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냐면 이 얘기하고 싶을 거야. 집중해서 잘 들어. 이거 머릿속에 각인해. 결국엔 쌤이 하고 싶은 말이 이거야. 얘는 여기서 나타낼 때 2분의 n 곱하기 n-1이지. 맞니? 결국 이 씨발놈이 n에 대한 무슨 식이냐는 거야. n에 대한 무슨 식이야? 방정식 아니야. 2차 다항식이라는 거야. 2차 다항식이라는 거야. 이해돼? 그럼 이 친구를 쓸 때 얘로 쓰는 것이 적절한지 얘로 쓰는 것이 적절한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지금까지는 5P2라고 하면 그냥 5 곱하기 4는 20으로 계산하기 바빴다 이거야. MP2로 나오면 당연하게 n 곱하기 n-1이라고 쓰기 바빴다 이거야. 근데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너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이 있고 너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거야. 내가 어떤 해당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이 문제의 의도겠느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일반적으로 그래서 OC2와 같이 두 개가 다 나왔어. 그럼 어떻게 연산하는 게 맞아? 어떻게 연산하는 게 맞아? 1번 방법, 2번 방법. 1번으로 연산하는 것이 맞아. NCE 뭘로 연산하는 게 맞아? 1번으로 연산하는 게 맞아. 잘 따라와. NCO 뭘로 연산하는 게 맞아? 2번이 맞아요. 뭔 개 쌉소리인지 모르겠죠? 그 이유가 뭐냐면 잘 들어봐. 그 이유가 뭐냐면 봐봐. 얘가 2면 끝까지 따라와. 얘가 2면 분자에 n에 대한 몇 차식이 나와? 2차식이 나와. 얘가 5면 분자에 n에 대한 몇 차식이 나와? 넌 그걸 배운 적이 없다는 거야. 우리가 배운 다항식은 보통 몇 차까지밖에 안 가? 4차. 그치, 4차까지밖에 안 가는. 거기가 기준이야. 그래서 4차까지는 그냥 이런 식으로 센 계산을 원해. 근데 4차를 넘어가는 순간 팩토리얼을 이용한 연산 문제로 바뀔 거라는 거야. 알겠어? 이 차이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형태를 보고 아 얘는 팩토리얼로 나타내서 뭔가 나중에 식이 적당히 뭐 약분이 되거나 예뻐지겠다 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얘가 2가 나왔으면 3이 나왔으면 아 이거 방정식 유도해서 풀으라는 거구나. 부등식을 유도하고 싶은 거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달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되니? 자 오늘 이거 하고서 이제 남는 시간에 같이 문제를 좀 몇 개 풀 거야. 몇 개 풀 거야. 절대 공부 방법이 이렇게 돼서는 안 돼. 오늘 수업이 끝났어. 그리고 집에 가서 과제를 하고자 해. 절대 문제부터 풀면 안 되는 거야. 처음엔 뭐 해야 돼? 이 복습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걸 대충 들으면 안 돼 절대. 내가 지금 목을 써가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 문제만 잘 푼다? 아니 병신나는 지름길이라니까 진짜?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내가 왜 풀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돼. 문제를 푸는 이유는 이 개념을 정립하고 이것이 어떻게 응용되는지를 보는 거야. 근데 문제 답 맞췄다고 내가 이걸 잘 아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그 틈새를 파고드는 게 바로 고난도 문제들인 거야.
그럼 고난도 문제 못 푼다고 씨발 B등급을 다시 풀어. 똑같은 방법으로. 그만큼 병신이 어딨냐고. 알겠지? 같은 시간을 활용해서 어떤 효율을 뽑아 먹는지는 선생님 말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에 달린 거야. 이걸 다시 한번 파악하길 바래. 다음 시간에 내가 NPR이 뭐야? 라고 했는데 지랄 그냥 이렇게 막 스턴 걸려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절대 안 된다. 첫 번째,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요. 그럼 공식으로 표현해봐.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요. 이게 나와야 되고. 성질이 뭐야? np형은 1이고 npn은 n 팩토리얼이에요. 근데 npn이 n 팩토리얼인 걸 알려면 0 팩토리얼을 1로 정의할 필요가 있어요. 네, 이것까지는 안 바래. 그럼 조합은 뭔데?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는 경우의 수요. 그럼 그 식이 어디서 나와? npr은 ncr 곱하기 r 팩토리얼이어서 양변 r 팩토리얼 나누면 ncr은 r 팩분의 npr이에요. 근데 npr도 계승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보니까 r 팩토리얼 곱하기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을 표현할 수 있어요. 조합의 성질이 뭔데? nc형은 1이고 ncn도 1이에요. 그 다음 ncr은 ncn-r과 같아요. 얘까지도 알아야 돼요. 얘는 ncr은 n-1c r-1 플러스 n-1c r과 같습니다. 까지는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중요하게 강조한 거 뭐야 또? 순열과 조업 중 뭘 쓸 것이 아니라 순열은 무슨 기호다? 네가 얘기해봐. 무슨 기호야? 개쓰레기 기호야. 그래서 항상 순열을 쓸지 조합을 쓸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조합한 후에, 즉 선택한 후에 나열한다. 이렇게 생각해 줘야 되는 거야. 나열까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렇게 고민해야 되는 거지. 쉬겠습니다. 목소리 막 갈라지는 거 봐. 너무 잘 잔 거 아니야? 4 곱하기 3 곱하기 2다. 24. 5p 머리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5 곱하기 4 몇이야? 20. 7p 안 구해요는 뭔 쌉소리세요? 구할 필요 없습니다. 몇인데? 안 구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비효율적이 뭐가? 구하는 게. 구하지 마? 그럼 몇이냐고? 잘못 하는 것 같아 지금. 아, 7p1이 뭐야? 아니 7부터 하나 곱하라는 거 아니야? 몇이야? 7. 정신 차려. 피곤한 건 알겠으나 56번.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 또는 r의 값을 구하시오. 1번 np3이 24. n이 몇이야? 왜? 해보니까 그렇더라 이거지. 아니요. 그러면 n-r팩분의 n-r팩분의 n-r팩이 뭐냐고 보니까 n-r팩 r이 몇이야? 3이요. n-3팩분의 n팩 n팩. 너가 24다. 그럼 n이 몇인데? 4요. 그러니까 왜? 계산을 보니까 그러니까 해보니 내 말이 맞잖아. 그러면 딱 느낌이 4더라 이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나중에는 그럼 해봐. 몇인데? 아, 7. 씨발 몇이야? 몰라요. 어떻게 풀 거냐는 거야. 그때 가면
이거는 요렇게 연산한다고 해서 얻을 만한 효율이 없잖아. NPR을 계산하는 방법은 몇 가지야?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 첫 번째는 우리가 했던 저 방법이지. n-r팩분의 n팩이야. 근데 이 전에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었잖아. 뭐야? 그래 이게 있잖아.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이 효율적인지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야. 여기서 뭐가 더 효율적이야? 이게 더 효율적이라는 거야. 아까 쌤이 말했던 게 이거야. 얘가 24다. 이 3차 방정식의 해를 구해야 된다는 거라고. 됐니? 어떻게 풀어야 돼 그러면? 이 3차 방정식 해결하면 되잖아. 근데 얘 해가 몇 개야? 3개지. 근데 그 중에서 뭐 구하래? 자연수 해를 구하라 이거 아니야. 그러면 n을 뭐라고 해야 돼?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쓰는 거야. 인수분해 돼? 어떻게 해?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그렇지. 조리제법 써야 돼. 그럼 n에 몇 대입해 볼만해? 24의 약수 중 뭘 더 대입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잘 들어. 그럼 결국에 이 친구를 인수분해 할 때 조립제법, 즉 인수 정리를 사용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인수 정리가 뭐야? n의 값에 무언가를 대입해 본다는 거 아니야, 결국에는. 맞아? 정신 차려. 맞아? 그러면 n의 값에 무언가 대입하는 데 있어서 굳이 이걸 이렇게 쓸 필요가 있냐는 거야. 없지? 여기서 대입하는 게 훨씬 간단해 보이지 않아? 결국엔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뭐라는 거야? 대입해 보는 거라는 거야. 무슨 말이야? 정훈이가 풀었던 때려 맞추는 풀이가 가장 좋은 풀이라는 거야. 이해해? 왜? 해봤자 얻을 거 없다는 거지. 어차피 여기서도 다 때려 넣어볼 거 아니냐는 거야. 그럼 여기서도 넣어보자 이거야. 근데 주의할 점은 뭐야? 얘가 n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라고? 3차 방정식이지. 그럼 이 친구 n의 값은 최대 몇 개 나올 수 있는 거야? 3개 나올 수 있지. 그럼 자연수에서 저 n 값은 하나야? 아니면 2개야? 아니면 3개야? 3개야?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 봐봐. 자연수에서는 잘 들어. 요 친구 생각해봐. 요 친구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아직 안 배운 거지. 0, 1, 2가 있으면 대충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2보다 큰 값에서는 얘가 무슨 함수야? 증가함수지.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얘가 24가 되는 n의 값은 몇 개야? 무조건 한 개밖에 못 나와. 이해돼? 무조건 하나야. 그러니까 때려 맞춘 얘가 유일하다는 걸 알면 돼. 그냥 무조건 얘다. 다음 밑에 있는 2번은 어때? 얘는 그 형태가 그러니까 왜? 그렇지. 8-r 팩토리얼분의 8팩토리얼이 6팩토리얼분의 8팩토리얼이라는 거야. 그럼 위에 분자는 약분이 가능하지. 그럼 결국에 8-r 팩토리얼이 6팩토리얼과 같다는 거니까 얘가 몇이라는 거야? 6이라는 거다. 따라서 이 r은 2라는 거야. 정훈아, 때려 맞추는 걸 할 수 있는 건 알아. 하지만 이 식을 쓸 수 있냐는 거야. 할 수 있어야 돼. 다음 57번. 4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몇이야? 4팩. 그렇죠. 몇이야 그러면? 24가 되겠지. 58번이야. 개, 고양이, 곰, 돼지, 토끼 지랄하지 말라 그래. 다 뭐야?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A, B, C, D, E가 있다. 이 5개의 인형을 일렬로 나열한다. 답은
500 몇이야? 120. 인격 소멸 해줘야 돼. 다음 61번. 8명으로 이루어진 어느 국악 동아리? 쌉소리 하지 말라 그래. 이런 거 다 상관없는 말. 음악회 뭔 소리야. 그냥 서로 다른 A, B, C, D, E, F, G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이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연주시킨대. 순서를 정한대. 그러면 뽑아. 8C 3이지. 그 다음 순서 정해 뭐야? 3팩토리얼. 그러면 8P3이구나.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8 곱하기 7 곱하기 6이 되지. 몇이야? 몇이야? 8 곱하기 7 곱하기 6 몇이야? 6, 7에 8점 빼. 42 곱하기 8은 4, 8에 32, 8에 16이니까 336이 답이 되게 되죠. 그러고 있으면 더 졸리지. 쭉 넘겨서 90번이야. OC3 곱하기 3팩토리얼이야. 뭐야? 그렇지. 5P3. 잘하네. 그러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해도 되지만 얘보다 쉬운 계산은 뭐야? 5팩을 2팩으로 나누는 게 여기선 더 간단하죠. 그러면 2분의 120 답은 64번이 됩니다. 91번 OC3. 자, 우리 팩토리얼 외웠죠? 몇 팩토리얼까지 외웠어요? 6팩까지 외웠어요. 그러면 4P R 외웠어요? 안 외웠어요? 외울만 하죠? 4P 1 몇이에요? 4P 0 1 4P 1 4 4P 2 12 4P 3 24 돌려 대가리 돌려. 5P 0 1 5P 1 5P 2 5P 3 5P OP 4 다시 OP 0 OP 1 OP 2 OP 3 OP 4 OP 0 OP 5 120 6P 0 6P 1 6P 2 30 6P 3 6P 4 봐봐. 그러니까 그게 정상이라는 거야. 쌤 말하고 싶은 게 지금. 그게 정상이란 거. 봐봐. 6P1은 6 6P2는 30 6P3은 120 여기까지 맞지? 근데 6P4쯤 계산하려고 보면 어때? 내가 뭘 곱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계속 든단 말이야. 그럼 여기가 경계인 거야. 심리적인 경계. 그럼 이 친구 계산할 땐 뭐가 더 편한 거야? 6팩토리얼을 2팩으로 나누는 게 편하다는 거야. 몇이야? 720을 2로 나눈 거잖아. 360 6P5는 720 이렇게 계산하라는 거야. 응? 연습이 안 되면 백날 첫날 해도 똑같아. 지금 이 상황이 반복된다고.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얘도 여기까지는 안다고 생각하는 거야. 적당히 간단한 계산만 거치면 금방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조합은 어때? 조합은 몇 시까지 외울래? 기본적으로 OC 몇 가지는 자동으로 외워야 돼. 기본이야 여기까지가. 써볼게.
그게 파스칼인 거야. EC0 1 EC1 2 EC 써놨잖아 1이라고. 3C0 1 3C1 3 정훈아 못하니까 지금 연습하려고 우리 학원 온 거잖아. 연습하면 돼. 3C2 3 3C3 1 4C0 1 4C1 4 4C2 6 4C3 4 4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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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C0 몇이야? 1 4C4는 1이야. 이걸 헷갈리면 안 돼. 다음 5C0 1 5C1 5 5C2 10 5C3 10 5C4 5 5 5C5 1 여기까지는 기본이야. 근데 저는 6까지 7까지는 외웠으면 좋겠어요. 6C0 1 6C1 6 6C2 15 6C3 20 6C4는 6C2와 같은 15 6C5는 6C1과 같은 6 1 다음 7C0 1 7C1 7 7C2 21 7C3 35 여기까지는 외웠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까지가 자주 나오는 거예요. 8C 몇은 거의 안 나와요. 알겠죠? (91) 다시 1번입니다. OC3 시간 줄게 외우세요. 지금 외워요? 네. 이렇게 되죠? 4C1 이거예요. 안 외워지는 게 있으면 직접 그걸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이것만 띄워도 큰 수학이야. 했어요. 됐어? 이것만 잘하면 되는 거잖아. 얘네가 보통 헷갈리는 거잖아. 이건 할 수 있잖아. 지워도 돼? 진짜? 네. 다 외웠어? 네. 오씨. 아이씨. 아니, 됐다며! 그런 거였어요? 어! 아니 할 수 있어요. 아니 자동적으로 나와야 돼요. 이게. 어! 옷이 있는 그 삼각형을 생각. 아니, 삼각형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자동으로 툭 나와야 된다고. 그 정도까지 안 돼요. 다시 외우자. 아! 다 했어야 되네. 씨. 이걸 외웠으면 하는 거야. 아 저 네모 친 거 안에 것만 다른 애들은 쉽잖아. 보시고요.
5C1 5 6C1 6 저 뒤에 있는 친구들은 앞에 걸로 변환해서 할 거잖아. 6C5는 누구랑 같아? 6C5요? 6C1이 6C1이랑 같다. 6C4는 6C2요. 6C 그러니까 저기 앞에를 외우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이제 5C3이 6이잖아요. 5C3은 10이지. 아 4C3이 저 4C2지. 아 영웅도 있고. 아씨 틀렸다. 이 6가지를 외우라는 거야. 이건 마치 구구단이야. 약간. 이거 외우는 방법이라고 하면 이거 계산할 때 어떻게 할 거야? 6 곱하기 5를 2로 나눌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3 곱하기 5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6 곱하기 5 곱하기 4를 뭘로 나눌 거야? 6이요. 3 곱하기 2로 나눌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약분돼서 얘가 5, 4구나. 손으로 한번 써보라는 거야. 얘는 7 곱하기 6인데 6이 약분돼서 3이 됐구나. 너는 7, 6, 5를 6으로 나눌 건데 그럼 7, 5, 35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7까지는 욕심일 수 있어. 계승이랑 순열도 6까지만 외우잖아. 얘도 6까지는 정확하게 외우면 돼. 근데 7도 가끔 나오기 때문에 7까지 외우면 좋겠다. 뭐랑 같아? 3이요. 뭐랑 같아? 3C1이요. 3C1이랑 같으니까 3이야. 네. 4C3은? 4C3은 4C 4C1 1 1 4 야! 아 4 4 5C3 5C1 5C2 5C 네 그러면 15 아 10 왜 때문에 6C2는 15 15 6C3은 6C3은 20이요 20 7C5 72랑 7C 그러니까 21 21 7C3 73은 6 약분되니까 35 35 여기까지 외우자. 오케이? 92번 8C3 계산 어떻게 해? 83이요 87에 56 맞아? 네 또는 어떻게 해? 7C2 플러스 7C3 이렇게 계산해도 되지. 성질에 의해서 네. 외운 거 두 개잖아. 21, 35, 56 2번 그냥 해야지 뭐. 여기서부터는 그냥 계산하는 거야. 너를 4 곱하기 3 곱하기 2로 나눈다. 그러면 4, 2, 8 3 나누면 2 14 곱하기 9는 144 126 네? 14 곱하기 9요?
3번. 77. 뭐? 7이요. 77이라면 777. 얘는 아 밑에 거 11. 11C 10. 2 그러니까 그래서 55. 55. 그렇지. 나아지고 있어. 너무 피곤해서 그래요. 좀만 힘내자. 거의 끝났다. 자, 유형 좀 보자. 66번이야. 자, 순혈 유형이에요. 순혈 유형. 이웃에 대한 이야기가 순혈 유형이에요. 수진이와 현아를 포함한 5명의 학생이 일렬로 서서 사진을 찍으려고 한다. 1번. 수진이와 현아가 이웃하게 서는 경우에서 어떻게 세? 수진이랑 현아가 있으면 얘네 둘이 팔짱을 딱 껴. 그럼 이 사이로 누가 들어올 수 없지. 그러니까 수진이랑 현아를 하나의 그치 하나의 덩이로 보는 거야 이렇게. 그럼 총 몇 명이야? 4명. 그치 4명으로 보는 거지. 그럼 4 3일. 팩토리얼. 근데 수진 현아도 있지만 현아 수진도 있잖아. 네. 맞지? 그러니까 여기서 곱하기 몇 해? 2. 아니야. 2팩. 그렇지. 2 팩토리얼이야. 그럼 24 곱하기 2. 답은 48이 되네. 다음 2번이야. 수진이와 현아가 양 끝에 서는 경우래. 그럼 양 끝에 세워. 세우는 경우의 수가 몇이야? 2요. 하하. 2팩. 2팩토리얼 그렇지. 그럼 나머지 안쪽에 몇 명 세우면 돼? 3. 3명 세우면 되지. 3팩토리얼. 답은 12가 되겠네. 근데 만약 풀이과정 서술형을 만약 안 나와요. 근데 팩토리얼이라고 안 쓰면 틀려요. 2로 쓰면 틀리냐고? 네. 아니요. 맞아요. 근데 습관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67번. 그렇게 2로 쓰고 막 3으로 쓰는 습관이 들잖아? 그럼 나중에 케이스 나누는 문제에서 규칙을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내 말을 따르세요. 내 말을 따르면 복이 나와요. 67. 7개의 문자. 일렬로 나열한데 근데 2가 서로 이웃하게 하래. 그럼 2랑 2끼리 묶어가지고 2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럼 문자가 총 몇 개야? 5개요. 6개. 답은? 답은? 아 6팩. 답은? 720. 720 정답입니다. 얘는 둘이 구분할 필요가 없죠? 같은 거니까. 68번. 남학생 4명과 여학생 3명이 일렬로 설 때 양 끝에 남학생이 서고 여학생끼리는 모두 이웃한다. 여러분 이거 이해하려나 모르겠네. 남학생이 마치 뭐야? 모음. 여학생이 자음 같은 형태인 거야. 그러니까 전에 풀었던 문제랑 별로 다르지 않아. 문자를 가지고 푸는 거나 성별 가지고 나누는 건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문제예요. 양 끝에 남학생이 섰대. 그럼 남학생 양 끝에 세우는 경우의 수가 몇이야? 4, C, E. 2명 선택했어. 다음 곱하기 2 팩토리얼까지. 왜잘 바꾼 거. 그치. 그러면 남학생 몇 명 남았어? 2명. 2명. 여학생 3명. 3명. 근데 얘네끼리 이웃하래. 어떻게? 한 덩이로. 얘네끼리 팔짱 끼워. 얘 몇 명이야? 예. 그치. 그럼 곱하기 3 팩토리얼. 다음 거기 여학생들 일렬로 나열 3팩. 3팩. 그렇지. 이게 답이 되네. 662. 72 곱하기 6은 432. 5번이 됩니다. 할 수 있지? 네. 이웃하지 않게가 안 나오나?
76번입니다. 1부터 9까지의 자연수를 일렬로 나열할 때 3의 배수끼리 이웃한데 3의 배수 뭐 있어? 369가 있어. 4의 배수 48이 있지. 그럼 얘네끼리 이웃하고 얘네끼리 이웃하지 않는다. 그럼 케이스를 나눠볼게. 이런 식으로 조건이 두 가지가 등장하는 문제가 있어. 이웃 조건 두 개가 나오는 것을 케이스를 다 나눠볼 거야. 첫 번째, 이웃 n 이웃이 있고, 두 번째, 이웃하지 말고 이웃하지 마라라는 문제가 있고요. 세 번째, 뭐가 있어? 누구는 이웃하고 누구는 이웃하지 말라는 문제가 있겠지. 이게 그 문제잖아. 다음, 누구가 이웃하거나 누구가 이웃하세요라는 문제가 있어. 다섯 번째, 누군간 이웃하거나 누군간 이웃하지 말라 이런 문제가 있고. 따라오고 있어? 이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또는 and. 그지? 여기서 이거부터 쓸게. 똑같이. 다음은 이웃 또는 이웃 x. 총 이렇게 6가지가 있다는 거야. 이해됐지? 자, 그러면 일단 이웃하지 않는 것을 푸는 방법부터 생각을 해봐야겠지. 그러니까 저 문제를 풀기 전에 일단 지울게. 이 문제부터 풀어보자. 1부터 9까지의 수가 있는데, 자연수가 있는데 여기서 4와 8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세워볼게요. 되니? 어떻게 셀까? 전체에서 이웃하는 거 빼요. 첫 번째 방법이 그거야. 전체가 뭔데? 9팩토리얼. 여기서 얘네가 이웃하는 경우를 빼. 이웃하는 경우가 뭐야? 8팩 곱하기 2팩. 맞지? 이렇게 셀 수도 있고.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어? 이런 방법이 있어. 쌤은 이거를 일진 찐따 이론이라고 불러. 이런 거야. 48 개찐따야. 나머지는 일진이야. 선생님이 야 사진 찍게 일렬로 서봐 라고 했어. 그럼 어때? 찐따는 나중에 서 보통. 일진 새끼들이 야 사진 찍자 하고서 일렬로 서. 몇 명이 섰어? 7명이 섰어.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섰어. 근데 야 너네도 서 하고서 얘네가 서려고 해. 근데 얘네끼리는 붙으면 안 돼. 찐따라서. 그럼 어떻게 들어가야 돼? 사이사이에 들어가야 돼. 그럼 7명이면 사이사이라는 게 구멍이 몇 개야? 8개가 돼. 왼쪽 거 세면 하나, 둘, 셋, 넷, 다, 7개. 근데 여기 하나 더. 8개. 됐니? 그러면 8개 중에서 두 자리를 골라. 그 다음 2팩이지. 그럼 이런 건 순열로 기억해도 괜찮다는 거야. 8P2 이렇게 된다는 거지. 따라왔어? 그럼 결국엔 7팩 곱하기 뭐야? 8 곱하기 7이 된다 이거야. 얘는 어떻게 돼? 8팩토리얼로 묶이는 거 보여? 얘는 8팩 곱하기 뭐야? 9팩은 8팩 곱하기 뭐야? 1부터 8까지 곱한 거잖아. 7이요. 내 말 들어 제발. 내 말을 좀 들어봐. 얘는 1팩부터 1부터 8까지 곱한 거지. 얘는 1부터 9까지 곱한 거지. 그럼 얘는 8팩토리얼로 둘이 묶으면 얘는 8팩토리얼 곱하기 뭐야? 9. 그렇지. 얘는 2팩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2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결국엔 8팩 곱하기 뭐야? 7이잖아. 똑같지 않냐고.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된다는 거야. 따라왔어? 이해됐어? 진짜? 그럼 이번에는 1부터 9까지 자연수를 나열할 건데 3의 배수는 이웃하지 말라고 했어. 그럼 3, 6, 9 세 놈이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첫 번째 방법으로 풀어볼게. 전체가 뭐야? 9팩이지. 여기서 뭐 빼야 돼? 너네끼리 이웃하는 거 빼야 되지. 그럼 얘네 한 뭉텅이로 보면 돼? 여기서부터 틀리는 거야. 1번 방법이 여기부터 안 좋아요.
얘네가 이웃하지 말라고 하는 건 3명이서 다 뭉쳐있는 경우만 제외하라는 게 아니잖아. 이 3명 중에 2명도 이웃하면 안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 근데 만약에 집중 좀 해줘. 얘네를 하나로 묶어. 그럼 얘네 빼면 6명 남지. 그럼 얘네 중에 한 덩이로 이렇게 들어갔어. 그럼 얘네에서 7팩 곱하기 3팩을 빼면 이게 전체 경우의 수가 될까? 안 된다는 거야. 내가 뺀 건 뭐만 뺀 거야? 너네 셋이 동시에 같이 이웃한 경우만 뺀 거야. 근데 어떤 경우도 있어. 여기에 3, 6이 들어가고 여기 9가 들어가도 이것도 안 되는 경우잖아. 이웃해버렸으니까. 이해됐니? 이런 것도 다 빼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럴 땐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야. 이럴 땐 뭐가 좋은 방법이야? 일진 찐따 이론이 좋은 방법이라는 거지. 어떻게 하는 거야? 6명을 일단 세우는 거야. 그럼 사이사이가 몇 개야? 7개지. 7개 중에서 3개 선택해서 순열 때리라는 거야. 이게 좋은 방법이다 이거지. 알겠니? 그럼 3명이서 자리 바꾸는 아니지. 얘는 그치. 그것까지 생각해서 순열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근데 좋은 생각 사고 과정이야. 선택하고 나열하라는 거야. 그게 7P3으로 그렇지. 근데 이걸 이렇게 써도 절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지. 좋은 방법이에요. 순연을 쓸지 조합을 쓸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선택하고 나열하라는 거죠. 근데 쌤이 P를 쓴 이유는 뭐야? 아까 여기에서 어차피 여기서 순열이 나온다는 것을 이해시킨 거야. 그래서 바로 P를 쓸 수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됐니? 개쓰레기 기호지만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건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자, 이웃하고 이웃한데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한 덩이 한 덩이 하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지? 따라왔어? 자, 그러면 잘 봐. 얘가 끝났으면 얘는 어때? 얘가 이웃하거나 얘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 어떻게 세? 2분의 1. 이거 이용하는 거야. 너가 이웃하거나 또는 너가 이웃한다. 너네끼리 이웃하는 경우와 너네끼리 이웃하는 경우를 더해서 둘 다 동시에 이웃하는 경우를 빼주면 되는 거야. 이건 어떻게 구하는 거야? 이렇게 구하는 거지. 지금 이걸 하는 건 좀 무리가 있어 보여요. 제가 볼 때. 얘는 어떻게 해요? 모르겠습니다. 어려워 보이죠? 여사건 개념이에요. 드모르간. 이거에다 드모르간 때리면 얘가 돼요.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교집합 이런 느낌이에요.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오늘 내가 볼 때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 문제를 몇 개 풀어보고 나서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일단은 정리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문제를 해결할게요. 자, 3의 배수끼리 이웃하고 4의 배수끼리 이웃하지 말래요. 그러면 3의 배수끼리 이웃시키면 되겠죠. 그러면 3의 배수 3, 6, 9를 하나로 뭉쳐요. 그죠? 이거 한 덩이에요. 그럼 수가 몇 개 남아요? 6개 남죠? 그럼 얘까지 해서 몇 개야? 7개야. 근데 4의 배수 이웃하지 말래. 그럼 4의 배수 빼는 거지. 그럼 몇 개야? 5개지. 5개. 7개에서 2개 빼니까. 그럼 5팩토리얼로 일진 세웠지. 그 다음 이 새끼 3팩토리얼로 지들끼리 순서 생각하고. 그 다음 5팩토리얼을 했으니까 사이사이 남는 사이사이 구멍이 몇 개야? 6개야. 6개. 그치? 그럼 곱하기 6C, 6P 2 해주면 끝나는 거지. 4의 배수는 2개니까.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되니? 그럼 77번과 하나도 다르지 않는 문제죠. 78번. 서로 다른 수필집 4권이 있어. 서로 다른 소설 3권이 있어. 개소리야. 남자 4명, 여자 3명 있는 거야. 맞지?
그런 식으로 인격 소멸할 수 있어야 돼. 같은 종류의 책끼리 서로 이웃하도록 꽂는 경우의 수래. 그럼 이 친구 이웃하는 거 한 덩이로, 이 친구 이웃하는 거 한 덩이로 몇 덩이야? 이거 두 덩이. 두 덩이네. 그럼 2팩토리얼 곱하기 4팩, 3팩 해주면 끝나지. 다음 수필집과 소설을 교대로 꽂아달래. 그럼 어떻게 꽂아야 돼? 그 총 7개의 상자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교대로 꽂으려면 여기에 뭐가 나와야 돼? 수필집이 나와야겠지. 그래야 수필집 4권을 다 꽂을 수 있는 거야. 수수수수. 소소소소. 소소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리 정해져 있는 거지. 그러면 4팩 곱하기 3팩으로 끝나는 거야. 자리 바꾸는 못 바꾸지. 수필이 4개잖아. 수소끼리 그 수소를 그치? 수필집끼리 교대로 앉는 게 4팩이고 소설끼리 하는 게 3팩인 거지. 여기서 만약에 근데 얘도 4권이었다고 쳐봐. 그럼 어떻게 돼? 4팩 곱하기 4팩 곱하기 2까지 해줘야겠죠. 그렇지? 여기에 뭘 꽂을지부터 결정해야 되는 거야. 다음 81번. 다섯 개의 숫자 1, 2, 3, 4, 5가 각각 하나씩 적힌 5장의 카드 중에서 서로 다른 3장의 카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할 때 서로 다른 5장의 카드 중 3장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할 때라고 했지. 그럼 여기서 OP3의 향기를 느껴야 돼. 그지? OP3의 향기. 근데 가운데 놓인 카드가 3이다. 그럼 가운데 3을 뽑아 놓고 시작하라는 거 아니야. 얘는 경우의 수에 영향을 못 미치죠. 그럼 결국 뭐 하라는 거야? 결국 뭐 하라는 거야? 이거 하라는 거잖아. 이해해? 가운데 3을 뽑으라며. 이건 경우의 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야. 그럼 결국에 5 곱하기 4 아니냐고. 4 곱하기 3인가? 미안해요. 4 곱하기 3이 되는 거죠. 그럼 답은 12가 되겠네. 2번입니다. 3을 확정적으로 놓고 네, 그러니까 3은 그냥 문제에서 애초에 없던 애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82번도 마찬가지야. A를 맨 처음에 배치한다며. 그럼 A는 그냥 문제와 관련이 없는 거야. A 아웃. 그럼 4명이서 순서 결정해라. 답은 4팩 24. 순서 결정이 뭐의 유형이다? 이웃한다 뭐 이런 거 나오면 순열이다. 다음 125번. 자, 2문제만 풀고 끝낼게요. 125. CBA가 다 10보다 작고 지들끼리도 대소 관계가 정확한 아이들이 있어요. 이때 100의 자리수, 10의 자리수, 1의 자리수가 A, B, C인 세 자리 자연수 중 500보다 크고 700보다 작은 모든 자연수의 개수래. A, B, C라고 했어. 그럼 500보다 크고 700보다 작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A가 뭐 해야 돼? 5 아니면 6이야. 그치? 그럼 첫 번째 A가 5, 두 번째 A가 6 이렇게 나누는 거지. 그럼 A가 5일 땐 얘가 가장 큰 수 아니야. 그럼 CB가 가질 수 있는 수는 뭐야? 4까지 이제 해봐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1부터 4까지의 수 중에서 사용할 두 수를 선택하면 되지. 그 다음 배열은 어떻게 해? 선택하고 배열해야 되잖아. 배열 어떻게 해? 배열이 끝났어. 왜? 대소가 정해져 있다니까? 이 팩토리얼 하면 안 되지. 이해 갔어? 순서가 미리 정해져 있는 거야. 따라왔니? 그러니까 얘는 4C로 끝이야. 얘는 5C로 끝이지. 그치? 얘 몇이야?
4C 몇이야? 12요. 여기 5C는 12. 답은 16. 3번. 자, 마지막 문제. (131번) 자, 수학여행을 갈 지역에 방문할 수 있는 장소가 유적지 5, 박물관 셋 있다. 이 중에서 4곳을 선택하여 방문하려고 할 때 유적지를 2곳 이상 방문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유적지 지금 총 몇 곳 간다고 했어? 4곳 간다고 했어. 그러면 유적지를 가는 케이스가 몇 개로 나뉘어? 하나, 둘, 셋, 넷으로 나뉘어. 맞아? 그럼 이때 박물관은 몇 개 가는 거야? 3개. 3, 2. 2, 1, 0. 0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야? 유적지를 2곳 이상 방문하는 거지. 잘 봐. 그럼 내가 구해야 되는 케이스가 몇 개야? 4개까지. 몇 가지야? 유적지를 2곳 이상 방문하는 경우가 어디야? 3가지. 이렇게지. 그럼 난 어딜 구해 차라리? 1가지. 여길 구하는 게 낫지 않냐 이거지. 그래서 유형 이름이 여사건인 거야. 봐봐. 여사건 이야기할 때 보통 적어도라는 워딩을 찾으라고 하거든.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니야. 핵심은 뭐야? 케이스를 나눠봤을 때 내가 구해야 하는 케이스가 절반보다 많으면 여사건이 빠르지 않냐는 거야. 이해하지? 그렇게 생각해야 돼.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뭐가 돼? 7, 4? 아, 전체 8개야? 8, 4 이거 되죠. 그럼 여기서 뭐 빼? 유적지 하나 가고 박물관 3개 가는 거 빼. 박물관 3개는 3C 3이지. 그 다음 유적지 하나는 5C 1인 거야. 얘만 빼주면 되는 거지. 이게 몇이야? 계산해봐도 되지만 7C 3이랑 7C 4를 외우고 있잖아 우리는. 이렇게 더해도 상관이 없는 거지. 몇? 둘이 같은 거 아니야? 35, 35야. 70 빼기 5 답은 65 이렇게 되는 거지.